이번 시간에는 OT/IT 상호 운용을 위한 OPC UA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어쩌면 그 5G 도메인에 계신 분들에게는 OPC UA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 이제 산업계에서 존재하는 여러 통신 기술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전에 디바이스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OPC UA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다섯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요. 추구하는 바는 개방되고 보안되고 의미론적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 통신 기술을 지원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지금 그 OPC UA를 가장 요약적으로 잘 설명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가장 하단에 보면 OT 도메인의 수평적인 상호 운용성, 그리고 OT와 IT 간의 수직적인 상호 운용성, 그리고 또 IT 도메인 내에서도 IT와 IT 간의 상호 운용성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OPC UA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또 인포메이션 모델링 랭귀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메인에 관련 없이 어떤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공장의 자산들에 대해서 이 자산들이 보내지는 그런 정보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정보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또 그거에 대한 정보 모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OPC UA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오토메이션 피라미드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토메이션 피라미드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은 매우 엄격하고 매우 폐쇄적이고 상호 운용이 어려운 형태로 저희가 그 기존의 자동화 라인을 구성해 왔다면 디지털 전환 이런 키워드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바로 상호 운용성이고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OT와 IT 간의 데이터를 융합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평적으로 도메인 간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과 팩토리 오토메이션 간, 또 팩토리 오토메이션 내부에서도 여러 이기종의 장비 간에 어떻게 상호 운용성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각 계층마다 지금까지는 각 계층마다 저마다의 통신 방식과 저마다의 정보 전달 방식을 갖고 운영을 해왔다면 궁극적으로 제일 하위 레이어에서 제일 상위 레이어까지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시멘틱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해내게 될 것인가, 이것이 상호 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PC UA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호 운용에 대해서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출시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궁극적으로 OPC UA가 추구하는 바는 그 기존의 엄격하고 좀 뭐랄까 폐쇄적인 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메쉬 형태의 자유로운 형태로 공장의 OT부터 IT까지 다양한 자산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OPC UA만 상호운용 통신 기술이라고 합니까? 라는 측면에서 좀 보면 상호운용 통신, 일단 산업용 통신 기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신뢰성과 보안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상호운용 통신 기술로서 좀 자리를 하려면 무엇보다 독립적인 운영, 다시 말하면 벤더의 독립적이고, 그리고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리눅스 아니면 인베디드 이런 플랫폼의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도메인, 뭐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팩토리 오토메이션과 관련 없이 도메인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저희가 상호운용 통신 기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통신 기술들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또
널리 알려져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업들이 올해 6월 기준으로 한 900여 개의 기업들이 멤버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보드 멤버로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오토메이션 기업과 IT 기업들이 두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개방성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표준 문서라든가 샘플 소스라든가 다양한 언어로서 GitHub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샘플 소스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문서도 공개하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OPC UA가 그래서 커버하고 있는 좀 디테일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OPC UA가 처음 거론된 지는 꽤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비교적 최근에 저희가 이제 OT 내부에서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통신이 가능해야 하는 OT 영역의 통신을 OPC UA로 또 통합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UAFX라는 이니셔티브를 또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UAFX 이니셔티브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대 컨트롤러, 컨트롤러 대 디바이스 간의 디터미니스틱한 통신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많으실 그런 5G에 대해서도 그 유즈 케이스별로 어떤 QoS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또 POC 사례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택을 좀 잠깐 보시면 흔히 우리가 OPC UA라고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하는 OPC UA는 대부분 다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만 두고 OPC UA가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OPC UA에서 굉장히 일부이고요. 약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펍섭이라는 통신도 지원해서 예를 들어 조금 더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UDP 통신을 한달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통신, 클라우드와 OT 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MQTT 브로커를 사용한 펍섭 통신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통신 방식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위에는 OPC UA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정보 모델들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보면 그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오토메이션 컴포넌트들 컨트롤러나 IO나 인스트루먼트나 이런 것들이 어떤 표준 정보 모델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 어떤 컨피그레이션 오프라인 컨피그레이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그 각각의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통신 방식을 통해서 교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맨 하위에서는 TSN이라든지 아니면 5G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통신 표준들과의 매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관련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디터미니스틱한 통신에 대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디바이스 개발하는 그 기업에서도 어려움을 표현하셨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디터미니스틱한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통신들이 있죠. 필드버스도 있고 다양한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표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서로 간에는 통신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들이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 표준들을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것도 여러 어려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OPC UA는 그런 디터미니스틱한 통신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 TSN과 결합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지금 표준 기구와 함께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유즈 케이스를 또 만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좌측에 보면 이제 모바일 컨트롤러와 우측에 보면 고정된 한쪽에 고정된 컨트롤러 간의 펑셔널 세이프티를 위한 커넥션을 맺어 놓은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펑셔널 세이프티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과 혹은 장비가 피해를 입지 않는 무결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기존에 이제 포설된 통신을 활용해서 이제 세이프티 통신을 하게 됩니다. 보통 레거시 통신을 이제 블랙 채널로 활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OPC UA 오버 5G를 블랙 채널로서 활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QoS가 필요한가?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양 PLC 단에서 와치독이 돌아가면서 그 주기적으로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상대방이 뭔가 페일이 나면 이제 세이프티 스테이트로 이제 전환을 해서 궁극적 뭐 극단적으로는 뭐 장비를 셧다운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통신이 자주 두절되거나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세이프티 스테이트가 자주 빠지게 된다면 작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리고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통신이 불안정해서 두절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저쪽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두절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간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밴드위스와 레이턴시를 보장하는 QoS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5G를 적용한 POC를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만틱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OPC-UA를 통해서 이기종 벤더 간의 뭐 여러 플랫폼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그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뭐 머신툴이면 머신툴, 사출기면 사출기, 뭐 컨트롤러면 컨트롤러 이런 벤더가 다르더라도 어쨌든 유사한 어떤 데이터 속성을 가져가는 그런 도메인들 간의 어떤 표준된 정보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 OPC-UA 컴패니언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OPC-UA 컴패니언 스페시피케이션은 지금 굉장히 많은 협회와 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 85개의 이제 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메인과 함께 이런 컴패니언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이제 머시너리라는 컴패니언 스페시피케이션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머신이 현장에 도입됐을 때 이 머신의 인터페이스를 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서 받은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머신의 식별 정보라던가 KPI라던가 혹은 뭐 운영 상태라던가 런 스테이트 모드라든가 뭐 이런 그 공통의 속성에 대해서는 표준 정보를 가져가서 OPC-UA를 정보 모델을 구성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 모델만 활용해서 머신에 쉽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 모델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또 이제 또 그런 활동들이 이제 OPC-UA 클라우드 이니셔티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OPC-UA 클라우드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 모델들의 레파지토리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OT 간의 통신, 그다음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간의 통신의 방식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업들,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도메인들 간의 그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큐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서 암호화한다거나 혹은 사용자의 접근 권한,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지 아니면 오퍼레이터인지 엔지니어인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구별해서 놓는다던가 혹은 단순 변수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그 변수가 리드만 가능한지 뭐 라이트만 가능한지 리드 라이트 둘 다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권한 설정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 통해서 밑에 보시면 그 AES, RSA, ECC 같은 우리가 흔히 그 이제 현업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그런 보안 표준들을 활용해서 시큐리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신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대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왜 OPC-UA를 소개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이라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OPC 파운데이션 코리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발표에서도 몇 번 이제 사진으로 나왔지만 그 SMRC라는 데모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창원 안산에 SMRC라는 데모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이제 주 통신 그 기술로서 이제 OPC-UA를 채택해서 데모 공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POC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컴패니언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실제 적용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그런 사용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지와 같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그 사례들이 그 관심 있으시면 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공장 그에서 이제 같이 POC 사례를 보면서 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OPC 코리아의 역할로서는 이제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오토메이션 월드 코엑스에서 개최된 오토메이션 월드의 UAFX 데모를 가지고 저희가 그 출품을 해서 여러 방문객들에게 저희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뭐 내년의 계획은 저희가 아직은 뭐 확실치는 않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뭐 전시에 참여한달지 아니면은 그 뭐 저희 공장에서 이런 데모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데모에서는 TSN을 그 산업용 제어 시스템의 어떤 프로파일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하겠다라고 공동 선언을 한 기업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기존의 그 디터미니스틱한 통신 영역의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관련된 솔루션, 전통적인 오토메이션 기업들 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약 사항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TSN 같은 표준 기술을 쓰고 예를 들어서 5G와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그 뭐랄까요, 아주 그냥 퓨어하게 IT적인 기업들, 예를 들면 통신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그런 그 크리티컬한 그 미션 크리티컬한 산업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 빨리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제 그 OPC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